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제27회 리들리 스콧 군대 특집 G.I. 제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길었다. 이름이 저희가 인트로를 바꿨어요. 네. 앞으로도 영화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특집을 준비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좋습니다. 각자 발제자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좀 생동감 있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네, 에피소드는 27번째고 벌써 네. 27회. 리들리 스콧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리들리 스콧 군대 특집 1회입니다. 네, 군대 특집.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가짜 사나이가 굉장한 열풍을 이끌었잖아요. 또 물론은 어떤 많은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내려갔지만은 다 내렸나요 영상? 네, 다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왓챠에는 아직 있더라고요. 왓챠에 아직 있나요? 추가 에피소드는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뭐 편집을 한다든지 업로드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군대 특집과 어떻게 엮어서 한번 잘 이야기 숟가락을 얹어보는 걸로. 네, 좋습니다. 예, G.I. 제인 1997년 작품인데 흥행 실패했습니다. 네, 다들 모를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작품은. 사랑과 영혼의 데미 무어가 나오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흥행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아슬아슬하게 못 맞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뭐 망작은 아니고 조금 미미했던 작품 중에 하나고 사실 뭐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리들리 스콧 작품 중에 못 만든 축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약간 그의 비수기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리들리 스콧이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자기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G.I. 제인이다. 그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이유도 말씀하셨나요? 기억 안 나요. 그냥 좋다. 이유까지는 못 봤던 것 같고 아니,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작품 중에 좀 애정이 가는 작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리들리 스콧 개인적으로는 G.I. 제인을 좀 의외네요. 뽑았다고 그래요. 뭔가 이제 직접 촬영한 사람 입장으로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시지만 흥행은 실패한 대중이 선택한 작품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평생 안 봤을 것 같은 영화이긴 해요. 네, 맞아요. 97년에 타이타닉 나오지 않았나요?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대작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묻힐 수밖에 없었겠네요. 타이타닉에 어떻게 비벼? 안 되죠. 그래서 G.I. 제인, G.I. 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다들. 그러니까요. 맞아요. G.I. 제인이 뭘까? 그래서 G.I 이게 이제 줄임말인데 가버먼트 이슈라고 정부에서 발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군인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고 남자 군인은 G.I.조, 여자 군인은 G.I. 제인으로 원래 많이 통칭이 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구나. 그건 몰랐구나. 근데 약간 정부에서 발급한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좀 잘 안 쓴대요. 근데 과거에 되게 통칭이 되던 단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영화나 이런 상징성으로는 이 단어를 아직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 무슨 이병헌 나온 작품도 뭐 G.I.조 이병헌 맞나요? 맞아요. 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들리 스콧이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시다시피 어떤 여군이 가장 엄청 극악무도한 해군 네이피시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가상 스토리예요. 실화 바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초 사회, 엄청난 극단적인 남초 사회잖아요. 맞아요. 여성이 정말 아예 없는 극단적인 남초 사회에서 여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의 저변에 보이는 다양한 양상의 페미니즘을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남초 사회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각도의 페미니즘이 부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 이제 시작할 때 약간 아니다. 그 전에 살짝 또 여쭤봐야죠. 서운할 뻔했어요. 간단한 질문 여쭤봐야지. 혹시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감상문? 뭐 끝나고도 여쭤보겠지만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떠셨는지? 저는 이 영화를 한마디로 군대 영화이면서 동시에 페미니즘 영화다. 여자 분이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겪는 그 에피소드잖아요. 그러면서 가짜 사나이하고도 막 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됐었고 지난주에 또 저희가 했던 그
델마 루이스와 연계해서도 페미니즘 영화로서도 괜찮은 좀 재밌는 오락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짜 사나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사실 가짜 사나이를 안 봤다면은 이런 네이비실의 실제 훈련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감흥이 별로 없었을 텐데 잘 모르니까 과연 종을 칠까 이런 생각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가짜 사나이를 보고 나니까 좀 이런 풍경들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점이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지난 시간에 델마 루이스를 발제한 사람으로서 이제 페미니즘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도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델마 루이스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주제의식의 페미니즘이라고 좀 봤습니다. 좀 뭐랄까요? 우선은 이거는 나중에 추후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기대되네요.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페미니즘이긴 하지만은 뭔가 깊은 수준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페미니즘을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아마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좀 싶더라고요. 가짜 사나이가 아예 네이비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비슷해요. 사실은 그 무사트라고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하죠? 경호업체 이런 곳인데 그 사설업체죠. 네, 사설업체고요. 네. 민간업체고 이제 뭐 어떤 경찰이나 뭐 특수부대 이런 훈련을 지원해주는 훈련을 시켜주고 교관을 해주는 건데 그 용병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돈 받고 이제 그렇죠. 용병 일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네이비실에서 근무하신 분이나 우리나라 UDT 이런 데 근무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교관으로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그대로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가짜 사나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저 궁금한 게 약간 이런 뭐 지하의 제인이나 가짜 사나이 같은 그런 훈련하는 것들이 영상이나 이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였을 때 기밀 유출 아니에요? 왜 그런 게 이렇게 오락거리로 승화될 수가 있나요? 이제 실제로는 실제 그 전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 네, 아마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군대 내부 실제 훈련 모습도 뭐 이런 방송에서 실제로 많이 다루기도 했고 방송에서 매체들이 가서 취재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렇게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법적인 문제. 근데 문제가 아마 됐으면 시즌 2까지 안 나왔을걸요? 네. 이미 시즌 1에서 잘렸을 것 같은데 네, 괜찮나 봐요. 그렇군요. 저는 뭐 그런 거를 별로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걸 모르고 봐도 뭐 전혀 감흥이 없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엄청 이입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여자 그 정치인이 한 분 나옵니다. 이제 그분이 국방위원장이에요. 드에이븐 의원.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강경화 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헤어스타일부터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저는 강경화님이 이게 웨스턴 컬처에서 환생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 드헤이븐 의원이 딱 멋있게 처음에 등장을 해서 해군청장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군청장이 여성 항공기 조종사를 여성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 그래요. 미국에 있던 되게 유명한 이름이 생각나는 유명한 여성 항공기 조종사가 이제 그 파일럿 세계에 여성용 그 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숙소도 남자 거밖에 없고 어디 갈라 그래도 여성 화장실이 없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커리어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되게 많이 당했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드에이븐 의원이 참여하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의원이 되게 정의롭고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막 주장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여성 인권을 실현해 주시는 분으로 처음에는 좀 보이죠. 누가 봐도 보이고 막 그런 이제 높은 해군 청장 이런 사람까지도 막 함부로 하면서 너 똑바로 해라 하면서 여성 불평등을 막 이렇게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군대에서의 여성의 그런 인권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이제 네이비실 훈련에 여성을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훈련에 여성을 보내서 만약 그 여성이 그
남자도 10명 중에 6명이 조기 퇴사한다고 네, 하죠. 60%가 조기 와. 퇴사한다는 그 극악무도한 그 훈련에서 여성이 살아남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딱 대문에 기사로 그쵸. 박으면서 불평등 이슈를 딱 해제하고 자기도 엄청 그 임기간 내에 이제 되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제 딱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게 제가 아까 페미니즘의 다양한 양상을 한번 볼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드웨이븐 의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제가 정확히 사용되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힐러리식 페미니즘이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뭐 어떤 페미니즘 정책을 펼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고위 여성 정치인의 상징으로서 힐러리식 페미니즘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뭐 정말 우리 모두가 홀라당 속았잖아요. 대단한 여성인 줄 알았지만 맞아. 사실 이 여성은 그냥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표심을 잡고 그쵸. 싶었을 뿐인 거예요. 네, 그냥 맞아요. 사실 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설정이 오히려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네, 정치인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정치 업적의 일환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서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어떤 여성을 이 훈련에 보낼 건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성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자기 크루랑 같이 보는데 선정 과정에서 외모를 보잖아요. 맞아요. 이 여성은 근육이 너무 많아서 맞아. 남자 같아서 안 돼. 이 여성은 못생겨서 무슨 러시아 농부의 아내 같아서 안 돼. 맞아. 그래서 막 너무 제끼잖아요. 네. 그냥 괜찮은 여자 한 명도 없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미스 유니버스 뽑는 것도 아닌데 막 이제 외모로 서류 전형을 서류 전형을 외모로 보고 있어요. 이래서 사진을 넣으면 안 됩니다. 블라인드로. 블라인드 채용해야 네, 됩니다. 네. 정말. 그러다가 이제 우리 데미 무어가 연기한 조던 네. 오닐 대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던 오닐 대위는 외모가 괜찮은 거예요. 네, 그녀와 괜찮죠. 보기에. 그렇죠. 오닐 대위는 그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형 전문가 출신의 그 장교인데 실전에 참가해서 훈장도 받고 진급도 하고 싶고 이런 야망이 있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돼가지고 맞습니다. 동기보다도 네. 계속 밀려 있는 네.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드웨이븐 의원의 프로젝트랑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운이 좋게도. 사실 또 외모도 예뻤고.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서 드웨이븐 의원이 오닐 대위를 뽑은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모가 여성적으로 괜찮았기 때문. 그래서 여기서 좀 되게 많은 그 보여주기식 페미니즘의 폐해를 딱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치인이고 페미니스트들의 표를 얻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엄청 막 근육 많고 완전 남자 같은 여성을 보내서 그걸 통과시켜봤자 약간 여론은 저 사람 여자 아니잖아. 뭐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성이 어느 정도 있고 아름다우면서 여성들이 막 우아할 여성인데 이런 것까지 해냈다.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사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하기 위해서 여성 불평등 해소를 그냥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이 드웨이븐 의원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네. 저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게 남의 나라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빌런이 있잖아요. 빌런. 네. 되게 사실 여성가족부가 있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런 맞아.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해소해 주는 거를 아예 정부처로 만들어서 국가가 신경을 써주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상 여성가족부 하면은 처음에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그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그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존폐 여부도 늘 나오는 말인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뭐 앞으로 더 잘하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좀 남아 있는 편입니다. 저도. 맞습니다. 저도 언론의 댓글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여가부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전 자세히 여가부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잘 모르는데 그런 댓글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여가부가 진짜 잘못된 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건가? 주로 그런 댓글을 올린 사람들은 남성들이 많이 올릴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좀 혼란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하면은 저는 사실 그냥 세금 축내는 집단처럼 그냥 저는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존폐 여부에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그것도 올라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또 이름도 여성부면 여성부지 왜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여성과 가족을 묶어가지고 조금 정체성이 애매해지긴 그러니까 아니 가족부로 따로 하든가 솔직히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탈북하신 새터민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3세계에서 건너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치해서 그런 분들의 복지나 인권을 지켜주는 정부처인 것 같은데 그거를 여성가족이라고 칭할 수가 있나요? 실제로는 여성 할 때 여자가 우리 하는 여자 여자를 쓰는데요. 그에 대한 논란이 늘 많았습니다. 여성 을 대변하는 기관이냐 남성을 맞아. 배제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말을 한 게 더불어 여자라고 있거든요. 바꿨어요? 그러니까 말은 바꿨고 한자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성을 양성평등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노력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좋은 일도 있었겠죠. 나쁜 당연히 일들이 있죠. 당연히 부각이 되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기자들은 또 나쁜 기사를 더 올려 쓰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좀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이제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성 전용 주차장이 세상에 왜 필요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도 이제 여성 우선 주차 그런 건 있긴 있잖아요. 여성이 차를 댈 수 있는.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임산부나 장애인 배려가 아니라 여성 전용 주차장이 많이 있나요? 그런 거는 보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킨텍스 같은데 킨텍스인가 아니 어쨌든 쇼핑몰 같은데 가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긴 있나 입구에 되게 가까운 곳에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이요? 그냥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고 아직 있긴 있더라고요. 네. 거기만 그런가? 하여튼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왜 필요한지가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자가 남자보다 주차를 못하니까 배려해 주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 주차를 못한다는 전제를 이미 깔고 나서 만든 정책이라는 건데 있구나. 그것도 차별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차별이죠. 이거는 여자도 기분 나쁘고 남자도 기분 나쁜 정책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나를 주차 못한 사람으로 그냥 애초에 가정해버리니까 무시당해서 기분 나쁘고 남자들은 그냥 동등한 사람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줄어들어서 역차별 당하니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냥 여성 가족부들이 했던 대표적인 나쁜 정책들이 거의 다 이런 거예요. 여자도 기분 나쁘고 남자도 기분 나쁜 정책. 그런 정책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예산은 아주 많으시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페미니즘으로 지금 들끓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예산을 써야 하고 이제 보여주기식 사업은 그렇게 그냥 기쁜 고민 없이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실명 공개하고 싶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생각이 짧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 휴게실 문제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필수로 여성 전용 휴게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가 있었던 모든 회사도 여성 전용 휴게실이 있었고 법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성 전용 휴게실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이 많죠. 네,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게 웬 말이냐고요. 남성은 안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수유실이라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산모 전용 공간은 네네. 뭐 보여주기식 일지언정 누가 뭐 아기를 데리고 회사에 잘 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보여주기식이라도 산모 전용 공간 뭐 이렇게 따로 빼놓는 건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죠. 여성 전용 휴게실이 왜 필요한지는 정말 의문이 거기서 뭐 어떡하라는 건지 맞아요. 잘 쓰지도 않거든요 여자들. 그래서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여자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자꾸 묶어두는 정책을 하는 거죠. 여성의 한계를 자꾸 부여하는 정책을 잊지도 않은 그 한계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성가족부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드웨이븐 의원으로 영화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가짜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가짜. 저는 또 드웨이븐 그 의원 얘기 들으면서 또 아까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 좀 시간이 지나겠는데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실제 이제 제가 지원을 했고 해서 면접까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내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가 한번 돼보겠다. 뭔가 좀 정의로운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돈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드웨이브를 잠깐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게 시민 운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비즈니스랑 저는 별로 다르지가 않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도 철저한 전략과 뭔가 그 체계를 갖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드웨이브는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물론 욕을 많이 먹을 만한 그런 캐릭터긴 한데, 그것도 나름의 이제 좀 정치인이고 충분히 이제 전략적으로 대중들이 보기에 이런 외모가 예쁘고 그런 게 좀 먹힌다. 그런 틀만 보면 솔직히 시민사회 단체도 그런 실제 우리가 이제 까놓고 물론 그 안에서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뭐 좋게 포장해서 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끼리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 그 활동가들끼리 얘기할 때는 실제 그 드웨이브보다 더 나아가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인 모두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뭐 좀 되게 그냥 까놓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는 이런데 그걸 좀 대외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든 포장해가지고 좀 예쁘게 말하는 것뿐이지, 실제 리얼한 그 시민사회 단체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이슈 파이팅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잘하고 뭐 정부에 어떻게 압력을 넣고 이런 것들을 다 되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영화에서 드웨이브의 모습이 저는 되게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그거는 당연히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페미니즘도 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드웨이브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고 어떻게든 대중화하는데 좀 많이 어필을 해야 되고 이게 좀 주류의 그런 좀 돼야 되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이제 상황인데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은 당연히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은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제가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아 포르노인가 그 말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맞아. 실제보다 더 불쌍하게 찍어야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그치. 중에서 더 마른 애, 맞아요. 더 아픈 애만 찾아와서 찍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실제로 원래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기아 포르노인가 그거를 맞아요. 찍어서 맞아요. 사람들 동정심 더 자극해야 펀딩을 많이 얻을 수 그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것들, 수단적인 것들은 사실 이 비주얼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드웨이븐 의원이라기보다는 그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웨이븐 의원은 사실 저도 어느 부분 정도 동감하는 게 그렇게 이슈 레이즈를 해주고 사람들이 이런 안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 비록 그 의도가 불순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 특히 좀 일부 남성들이 그게 페미니즘인 줄 알고 그걸 욕하면서 여자를 싸잡아 욕하는 현상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욕하면 되는데 여성가족부가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어. 맞아요. 근데 이 세상 어떤 여자도 여성가족부한테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냥 만들었어 거기가. 그럼 여성가족부를 욕해야지. 여자는 이래서 안 되라면서 거기서 여자 맞아. 욕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짜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게, 맞아. 그거는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마치 여자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비판하고 뭐 페미충 뭐 이러면서 막 몰아가고, 이거는 맞아. 정말 잘못된 타겟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 같네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짜 페미니즘에 안 속아 넘어가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웨이븐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환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바라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누가 그 환상인지 진실인지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분간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책을 만들어낸,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 집행가가 먼저 1차원적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잘못이냐 거짓말을 속은 사람이 잘못이냐, 물론 두 명의 잘못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책임에 대한 무게감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드웨이븐이 전혀 그 잘한 행정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드웨이브는 뭐 여성가족부 이런 존재들이 있어야 결국 여성이나 인권 향상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냥 뭐 포털 사이트의 헤드라인만 보는 그냥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게 진짜 페미니즘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네. 그래서 진짜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존재를 그렇게 막 부정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과도기에서는 필요한 존재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주변에 여자 사람도 좀 사귀어보고 여자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사로 보지 말고 진짜 여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맞아.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아.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좀 안타깝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영화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줬더라고요. 아 진짜 저도 진짜 실제 여자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 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이제 트위치를 주로 보는 시청자들을 우리끼리 은어로 트위치 백수 해가지고 트수라 그러는데 트수는 대부분이 남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수라는 자체가 백수 트위치 백수라는 그래서 서로 이제 거기서 많이 치는 드립이 투수끼리도 그렇고 이제 거기 방송하는 스트리머도 그렇고 다 남성들이니까 여자친구 좀 사겨라.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서로 막 이제 막 그러면서 노는 문화가 있는데 뭐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좀 가만히 이제 좀 이렇게 관망하면서 왜 투수들은 남자가 많을까? 남자들끼리 왜 저런 농담을 할까? 근데 실제로 주위에 여성들이 없어서 그런 방송에 더 이제 그 이성 교제도 잘 못하고 여자 사람 친구가 없어서 더 방송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네,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네. 좀 씁쓸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끊으셔야 돼요. 제 생각에 여성 백수들은 지금 아이돌 커뮤니티에 다 모여 계시니까요. 그럴 수도 그냥 있겠다.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취향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그 벽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인터넷의 역기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순기능이 너무 많은 인터넷인데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 안에서만 놀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일반적인 맞아. 의견인 줄 알고 맞아. 그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남초 커뮤니티 사회에 이제 여성가족부의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헤드라인만 이렇게 띡띡 떨어지면은 점점 막 맞아요. 여성에 대한 혐오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특히 진짜 뭐 DC 갤러리라든지 뭐 일베라든지 이런 쪽에도 완전 남초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맞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군대도 사실상 오프라인 남초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그렇기 오늘 때문에 군대 얘기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한이 많어. 나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가짜 페미니즘이 희생양이 된 온일 대위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훌륭하게 이 훈련을 그쵸. 해내죠. 맞아요. 사실 가짜 페미니즘의 희생양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본인은 자기가 정말 이 네이비실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엄청난 여성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보면 막 열 몇 시간을 바다에서 피나는 훈련을 맞아요. 하고도 남들 잠깐 잘 동안 그 잠깐 맞아. 음악 틀어주면서 절대 자지 말라는데 다 골아뜨잖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일어나서 계속 글을 쓴다든지 하면서 엄청난 남성보다 더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막 버텨내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온일 대위가 싸워야 하는 건 이 극악무도한 훈련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같이 훈련하는 남성해군 분들의 그런 여성 비하와 따돌림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처음에 그녀가 왔을 때 뭐 여성의 몸은 지방만 25%라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이거 팩트거든요. 25%예요 보통. 그다음에 하루만 주면 내가 쟤를 여자로 만들어줄게. 막 이런 성희롱 발언을 계속 일삼고 그러다가 막 온일이랑 같은 조가 되면 막 이러면서 맞아, 싫어하잖아. 왕따 시키는 것처럼 막 성질을 내고 그러죠. 맞아. 근데 거기까지면은 또 좋았을 텐데 온일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여기 하나 더 있었죠. 맞아요. 뭐가 있었죠? 그 누구야? 교관님.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교관은 근데 진짜 교관처럼 생기고 교관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스테레오타입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좀 재수 없고 약간. 맞아.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온일 싸워야 되는 대상이 바로 그 교관을 포함한 간부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들은 온일이 여성이란 이유로 계속 모든 훈련에 이중 기준을 적용해요. 그러면서 남성 훈련병이었으면 떨어졌어야 하는 스코어임에도 온일을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 같은 남성 훈련병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사회의 모습을 그러네. 잘 보여주는 네. 거예요. 사회가 여성을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남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역차별을 당연히 당하니까. 근데 온일 대위가 막 그런 거를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고 봐줄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잠깐 2시간 쉬는 타임 동안 남들 다 자러 가는데 이제 간부를 찾아가죠, 온일이. 그래서 이중 기준을 폐지해달라. 완전 막 딱 당당하게 해서 폐지시키고, 왜냐면 이중 훈련으로 통과를 해봤자 그거는 그치.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반쪽짜리 맞아. 통과일 뿐이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에도 이중 기준을 통과했다 그러면 아무 여자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딱 폐지를 시키고 완벽한 통과를 위해.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실제로 남성과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의 그 체격이라든지 체력이 남성이 좀 더 좀 우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게 오히려 차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여성을 좀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이 뭘 듣는 10kg를 든다 그러면 여성은 평균적으로 뭐 8kg를 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여성한테 맞춰주는 게 오히려 좀 배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게 생각도 지금 들긴.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죽고 사는 문제에 대변한 전쟁터인데 그치. 전쟁터고 같이 그치. 다 전우인데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로 조금만 하면은 막 잘했다 이렇게 하고 나는 쟤랑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도 넌 남자 새끼가 더 해와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기서 어떻게 그냥 동등한 그 경쟁을 하는 사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예를 들어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시험인데 IQ에 따라서 커트라인을 다르게 준다고 그건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약간 그런 문제 아닌가?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얘는 IQ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뭐 2자리야. 뭔가 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너는 60점만 받아도 통과야. 대신 넌 IQ 3달이니까 90점 받아야 통과야. 이러면은 그건 아니지. 근데 저는 그거랑 똑같다 진짜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도 그거를 있겠구나. 배려라고 생각하면 배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경쟁하는 선상에서 이중 기준을 부과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갔고 내가 진짜 2번, 3배, 4배, 5배 힘들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통과하고 말지 반쪽짜리 기준으로 통과해서 그거는 사실 통과 안 하는 일만 못한 그런 결과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이발소에 가서 그 2시간 동안 많은 걸 했어요.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네, 셀프 바리깡으로 긴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립니다. 근데 머리 밀면서 뭔가 막 서운하거나 아쉽거나 이런 표정이 아니라 막 시원하다 막 약간 이런 표정으로 밀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맞아. 두상도 이뻐요. 예뻐요. 그래서 네이비실이 자기가 여자니까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뭔가 벽을 쌓으니까 그냥 그래? 내가 여자라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과감하게 자기의 여성성을 다 버리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준 거죠. 기준 통일해. 머리 중간에 미용실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미치잖아요. 잠깐 이렇게 넘긴 건데 머리 다 밀어버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혼자 지내고 있던 창고에서 나와서 남성 훈련병 숙소에서까지 같이 지내겠다고 딱 오죠. 사실 이 네이비실에는 여성 전용 시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 다른 훈련병이랑 아예 따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쓸데없는 배려였던 거예요. 어떤 남성 훈련병에게는 되게 안 이롭게 보였겠죠. 쟤는 뭔데 따로 좀 편하게 있는 거지?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과감하게 이제 다 청산을 하고 여성성을 다 버리고자 하는데 이제 그녀가 남성 훈련 숙소로 옮기자마자 이제 훈련병들이 난리가 나죠. 내가 어떻게 쟤랑 같이 지내라는 거야? 말하면서 막 무슨 되게 혐오스러운 전제가 들어온 것처럼 되게 격한 반응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녀의 생리대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 막 경악을 하면서 내가 이런 물건이랑 같이 있어야 돼? 말하면서 막 경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가장 좀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무슨 생리대가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생리 현상이 없었으면 인간은 태어나지 못해요. 모두가 못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 물건이 혐오스러운 물건인 양 막 몰아가는 게 너가 엄마한테 가서도 그래라 딱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불편함을 계속 자극했던 것 같긴 해요. 관객들에게. 일부러. 저 주변에 지인 중에 생리대를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막 얘기를 해준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뭐가 부끄럽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여자들은 서로 뭐 기간이 됐을 때 뭐 미처 못 챙겨왔을 때 야 너 있냐? 막 이렇게 빌리거든요. 그렇죠. 되게 급하게 뭐 사러 갈 상황이 안 되면 근데 그때 남자가 주변에 있으면 야 잠깐 와봐 좀 있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뭔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건데 맞아. 언젠가부터 그 생리 현상마저도 사회에서는 되게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꿋꿋하게 오늘은 남성 훈련병들과 숙소를 같이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명 정도는 계속 오늘을 옹호해줘요. 맞아요. 그러지 말라. 같은 전우일 뿐이다. 이러면서 착한 훈련병들, 깨어있는 훈련병들도 몇 명 보이죠. 맞습니다. 흑인 분이 되게 잘 챙겨주시고 또 흑인 분 같은 있다. 차별을 받았던 대상이니까. 자유 받았으니까. 흑인 분들 이따 얘기하려 했는데 흑인 분들도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샤워장도 남성 훈련병들이 쓰는 샤워장을 시간대만 다르게 해서 같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샤워 중인 오닐과 나체 상태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맞아. 오닐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화를 하다가 저 뭐 괜찮으시면 옷을 좀 입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정중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일부러 그때 들어온 것 같아. 그죠? 맞아요. 일부러 너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보자라는 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시험해 본 거지. 그래서 너가 여성성 다 버렸어? 한번 볼까? 이랬는데 정말 오늘은 정말 여성성을 다 버리고 쉽지 않은데. 나는 한 사람의 군인이다. 맞아요. 내가 뭐 나체를 부끄러워할 일이 없잖아요. 저렇게 당당하게 그녀의 그 나체로 또 맞서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그녀가 여성성을 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녀를 떠나서 그냥 우리는 하나의 전우다, 하나의 군인이다, 하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보는 거에 있어서 나의 여성성이 그렇게 거슬리면 버리겠다. 약간 그런 모습으로서 그런 행동들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여성성을 버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성성을 자꾸 너네가 거슬려 한다면 그래 내가 버려볼게 맞아. 라고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교관이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뭐 온일에게 안 좋게 굴다가 점점 교관도 변해가는 변해가죠. 모습을 네.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교관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논리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가 군대에 오면 안 되는 자기만의 논리.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 자기의 일화를 말해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두 명을 120kg의 거구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여자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겠어? 라고 물어보는 장면? 그것도 맞나요? 있고 사실 계속 그 교관이 얘기를 하는 게 여자가 군대에 와도 돼. 근데 문제는 여자가 군대가 왔을 때 남자들이 감성적이 된다는 거야. 맞아.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관이 계속 온이를 안 좋게 본 이유.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왔음으로 인해서 맞아.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안 좋게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군대에 남성 여성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뭐 남녀 군인이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했을 때 남성 그 여자가 진짜 열심히 해. 남자처럼 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 군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감성적인 요소를 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방해라기보다는 저는 본능적인 남성의 본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감성적이라고 된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성이 있으면 왠지 도와주고 싶고 어쨌든 그 마음에 들고 싶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맞아.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게 그런 본능이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매너로 자리 잡았으니까. 그렇죠. 배워왔고. 맞아. 그런데 만약에 군대라는 어떻게 보면 생존, 그러니까 생사를 넘나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교관이 이름이 에거일이었나요? 에거일이었던 것 같아요. 에거일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사회에서 배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물적으로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배운 거인 것 같아요. 배워 매원한가? 후천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짐은 저는 이제 여성분이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항상 들어드릴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게 습관처럼 가는데 그분이 난 괜찮다고 그분이 좀 페미니즘 이제 이런 적인 분이었었는데 괜찮다고 내가 들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 깜짝
저분이 들 수 있구나. 근데 그런 과한 배려가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저도 그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죠. 그리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군에도 여성 하사분인가 맞아요. 있긴 요즘은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당시 있었는데 근데 그 하사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하사분을 보는 그 좀 병사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그 간부들도 항상 이제 그분만 보면 제일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 여성 하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어리버리한 것 같고 실제는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의 시각은 저희 남성들끼리 좀 공유되는 그런 인식이랄까 그 여성 하사분 볼 때마다 어떻게 몸이 저렇게 여리여리한다면 되게 안타깝고 막 도와줘야 되고 좀 하여튼 어리버리한 것 같고 좀 그런 좀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좀 전체 군 부대에 공유돼 있었어요. 그분이 되게 소수자고 약자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다들 그러면 그럴 것 그러니까 교관의 그 논리에 동감을 하시는 거네요. 사실 여자가 옴으로써 남자 군인들의 이 본업을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방해가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UDT라는 네이비실 같은 훈련 같은데 만약에 전쟁이었으면은 이게 제가 물론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감성적인 반응이 들 것 같긴 해요. 여성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챙겨줘야 돼. 옆에 그 남자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남자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플 아니 것 똑같이 같아요? 이제 우리 총을 이제 총을 쏘다가 똑같은 남성 군인이 쓰러지고 여성 군인이 쓰러지면 여성 군인이 달려가서 여성분을 짊어지고 남성은 제가 알아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배워왔던 사회 습관대로 가서 도와줄 것 같고 사회 습관이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그게 아무튼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려운 일 있다면은 챙겨줄 것 같아요. 항상 챙겨주고 이렇게 보듬어줄 것 같은 느낌. 남성들이 그게 의도치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어렵죠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관의 논리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이제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는 사실상 군대는 남성의 것이다라는 관념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군대가 남성의 것이라면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네. 괜히 여자가 와서 물으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군대는 남성의 것이 아니잖아요. 군대는 군인의 것이지. 그치. 근데 군인의 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냥 군인이 된 거잖아요. 그 그치. 사람들은 군인이 된 사람들인데. 맞아. 근데 그래서 보면은 남자 군인도 있고 여자 군인도 있는 거가 팩트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 군대는 남성이 주인공이고 남성의 것이야라고 계속 하면서 여자 군인을 타자화시키니까 이게 자꾸 그게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남성 군인들이 뭐 감성적이어지고 약간 행동이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더뎌진다던가 뭐 차질이 생길지언정 사실 저는 그게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대에서 저도 정말 그 전투와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전쟁 당시에 내 전우가 죽었어. 근데 걔가 남자든 여자든 저는 똑같이 슬플 것 같거든요. 근데 여자라고 해서 더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럴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이게 도망치는 상황이야. 철수하는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체적인 좀 차이가 다름이 있으니까 어떤 좀 무거워 보이는 여성분이 좀 뒤늦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성은 뒤를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선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좀 다른 이유는 우선은 저도 군대 생활을 했고 이 GIJ에 나오는 그런 실전 같은 훈련들 극단적인 상황은 저도 겪어보진 못했지만은 제가 경험한 군대는 이제 더 이상 그 전쟁의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하나의 사회라고 보고요.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양성이 존재하면 남녀도 존재할 거고 약자 강자도 존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조직에 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어느 한 명도 적재적소의 원칙이죠. 어느 한 명도 불필요한 능력이 없고 그를 이끌어 나가서 가장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전쟁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뭐 생존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생존의 입장에서는 이런 본능적인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20 몇 년을 살면서 배워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면 그게 감성적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은 제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군대는 사실 뭐 그냥 폐쇄된 공간의 사회예요.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병사들이 남자 병사들은 다 남자잖아요. 간부도 여간부가 오면요 남성 간부보다 더 편하게 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뭔 느낌인지 잘 아시겠나요? 모르겠죠. 근데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있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좋아. 왠지 내가 이렇게 부탁을 이나 아니면 먼저 그쪽에 요청하면 더 유하게 받아들여지고 뭔가 엄마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품어줄 것 엄마는 같은. 아닌데 아무튼 뭔가 더 편한 느낌이 있어요. 남성 간부보다 편하긴 해요. 간부가 그런 게 저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현실과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게 그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군인이면 남자 전우가 죽든 여자 전우가 죽든 똑같이 괴로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려면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말씀 주신 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피지컬리 약한 거는 맞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몸을 쓰는 현장에서는 대입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여자밖에 없는 화장품 회사에 남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네. 여자 99명에다가 남자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여자들 많다던데. 아모레퍼시픽 여자 많지만 남자도 많아요. 남자 많은데 그냥 뭐 가상에 여자밖에 없는 코스메틱 회사가 있는데 남자애가 들어왔어. 나름 막 열심히 한다고 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화장 직접 하고 지식 많은 여자들에 비해서 자꾸 뭐가 딸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좀 여자들 주변에 이제 여사오들 좀 불쌍하게 여기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그 안에서 걔나 뭐 쟤나 또 못한 다른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둘 다 좀 딸리네,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우 남자라서 더 불쌍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까? 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도와줘야 돼 이러진 않겠지. 아니 뭐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겠지만은 제가 남자기 때문에 더 불쌍해 라는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는 말이.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떠오르고 더군다나 근데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또 남성들이 더 여성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은 젠틀맨 문화 젠틀맨 문화가 그런 것들은 더 당시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한 인식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긴 합니다. 네, 여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성 군인들이 감성적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에는 그럼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대신 감성적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문제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군대는 남성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군대는 뭐 여성으로 포화할 수 있는 군대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으로 포화된 군부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남성 군인이 한 명이 들어온 거야. 같이 그 부대가 전투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남자애가 막 다친 거죠. 그리고 다른 여자애들도 다 같이 다쳤어. 남자애 다친 거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할까요, 여군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안 한데. 겪어봐가지고. 근데 뭐 그럴지언정 이 여성을 타자화하는 거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맞아요. 것이다.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가 저는 이 교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교관이 잘못했네. 잘못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겪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성 자기 군인들이 좀 감성적이어지는 모습을 봤던 거니까. 근데 이 교관의 잘못됐다면 이 잘못된 사상을 이제 마지막 죽음의 훈련장에서 오닐이 바로잡아 줍니다. 오닐이 이제 그날따라 교관이 유달리 오닐을 집요하게 고문을 하다가 진짜. 마지막으로 남성 훈련병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녀를 성폭행하려고까지 하죠. 훈련이란 명목으로. 근데 뭐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어서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남성 훈련병들이 그걸 보고 막 경악을 합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다. 너무 같다. 제발 그만해라 말하면서 막 교관을 말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관이 딱 그만하면서 그거 봐봐.
여자가 너희를 감성적으로 만들지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그러면서 너무 막 교묘한데. 자기 논리 증명한 척하면서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게 여자라서 그랬겠어요? 남성 훈련병이었어도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면은 똑같이 말리려고 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 이 증명은 잘못된 증명인 것이죠. 그런 성적인 어떤 투행에서는 사람들이 다 못 참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성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관이 여기서는 좀 넘어갔다. 자기 넘어갔지. 논리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넘어갔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온일데이가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막 그 중요 부위 때리고 막 때려가지고 또 갑자기 제압을 해서 6탄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딱 그 말을 합니다. Suck my dick. 여성은 딕이 없잖아요. 맞아. 되게 Suck my dick은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상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온일데이가 딱 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남자 여자가 어딨냐 우리 다 전우다 약간 이렇게 딱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관이 살짝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 남성 훈련분들이 엄청 열광을 하죠. 그래서 썩마이 딕이 유행어가 되기도 하고 군부대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면서 온일이 결국 교관까지 사로잡고 모두를 사로잡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 훈련병들도 다 온일을 인정해 주기로 해요. 그때를 맞아요. 기점으로. 네. 그래서 심지어 그녀를 차별하고 따돌렸던 훈련병들마저도 맥주 한잔 하면서 그때 미안했다. 그때 괜찮았냐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 진짜 완벽한 전우로서 거듭이 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보는데 뿌듯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녀의 이제 강한 정신력과 끈기로 그녀의 존재를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 온일대위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드웨이븐과 말로만 하는 드웨이븐과 완전히 이제 딱 그 차이점이 보이는 순간이었죠. 근데 이 온일 대위를 캐릭터를 둘러싼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양끝단에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녀가 진정한 페미니스트다, 너무 멋있다, 페미니스트 선두주자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파가 있고 하나는 그녀의 캐릭터가 너무 과하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견이냐면 꼭 남녀 평등을 이루려면 머리를 다 밀고 여성성 다 포기하고 남자들도 못하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게 남녀 평등이야? 저도 그 생각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맞네.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던 오닐이란 이름조차 애초에 너무 남자 같은 맞아요. 이름이고 그쵸? 네. 들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뭐 그러면은 남녀 평등을 이루고 싶으면 여자 보고 그냥 남자가 되라 이 말이야? 약간 맞네. 이렇게 그쵸. 비판하는 네네. 일각의 의견이 네.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성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그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군대에서도 충분히. 그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금 설득력 있어. 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녀가 그 아까 말한 너무 남성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맞네. 군대 안에 여성 시설이나 그런 제도 형성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맞아. 끼쳤다. 아, 그녀가 진짜? 그런 거 필요 오. 없다. 남자 시설에서 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말도 나오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래서 되게 그럴듯한 비판인데 저는 맞아. 또 이 비판에 대해서 다시 또 반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이제 아까 그 흑인 훈련병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동기 중에 끝까지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일 편을 많이 들어줬던 흑인 훈련병이 한 명 있었죠. 근데 그 흑인 훈련병이 중간에 이제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헤엄쳐 돌아오는 훈련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도 해군이었는데 그는 원래 이제 총쏜 사수가 네. 되고 싶었지만 취사병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었다고 말을 해줘요. 네. 그 이유는 흑인은 밤눈이 밤눈이 어둡기 어두워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말도 하죠. 안 지금만 생각하면 너무 얼토당토 않는데 그렇죠. 사실 그 당시 백인들이 얼마나 무지해요. 얼마나 무지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백인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상식적이었을 거예요. 흑인은 밤눈 어두워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흑인 훈련병이 온일 데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너는 새로운 흑인이야. 다만 너무 일찍 왔을 뿐이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온일데이는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굉장히 시기가 빠르고 극단적인 사례였던 거예요.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선구자는 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이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구자가 막 원리 원칙 따르면서 막 무난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막 뭐가 펼쳐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 맞아요.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흑인도 지금은 당연해진 그들의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투와 희생을 치렀잖아요. 맞아. 그거를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만약에 그 당시 흑인들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의 이 권리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훨씬 느리게 진전이 네네. 됐었겠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진짜 흑인 인권운동 하신 분들도 유명한 분이 이제 마틴 루터 킹하고 말콤 X가 있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좀 비폭력 평화주로 위주로 갔었고 말콤 X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폭력적인 것도 좀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흑인 인권운동 한 분은 맞는데 서로의 좀 뭔가 좀 정도의 차이, 과격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지금 주인공 같은 경우에 말콤 X처럼 이렇게 좀 더 나아간 그런 사례고 페미니즘도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이제 아까 반박했던 것처럼 여성성을 유지하면서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다 페미니스트는 맞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딱 하고 싶더라고요. 온일 대위도 사실 아직 사회 여성평등이 너무나 그 미비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심지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군에서 여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가 무난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됐었던 거.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건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더 과감하고 막 극단적으로 막 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그 누구죠? G.I. 제인을 보낼 때 드웨이븐이 바랬던 거는 그 여성상을 유지한 채 생활을 하라는 거를 원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조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원하진 않았던 거고 더 극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두 분이 극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 같은 이런 선구자가 이렇게 과감하게 앞길을 터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 여군들은 여성성을 버리지 않고도 여성 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이네. 처음에 그런 사람이 있어졌기 때문에. 맞네. 그건 그러네. 네, 처음에 머리 길 거 다 길고 로션 바를 거 다 바르고 이러면서 갔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여성 군인의 지위가 향상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맞는 말이네. 그런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군인은 이제 여성 숙소도 당당하게 가질 수 있고 머리도 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있는 여자인 그 상태 그대로 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구자가 그러고 보면 제일 힘드네요. 그쵸. 나는 선구자는 안 할래. 그러면 좀 뒤에 따라갈래. 네. 힘들 것 같아요. 선구자는 정말 웬만한 그 인물이 아니면 그 그릇과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인이죠, 위인. 진짜 위인이네. 그래서 저는 온일 대위가 선구자 페미니스트로서 그런 극단적으로 여성성을 버렸다는 점이 전혀 비판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맞는 말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옛날이고 아직 더 극악무도한 남성 사회였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는 그 비판의 의견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콤 X도 필요했고 마틴 루터 킹도 필요했죠. 두 분 다 제 역할을 한 거죠. 모두가 역할이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이 과한 있는 거지. 역할은 그리고 꼭 항상 필요한 것 같고. 맞아. 그렇지.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그 이제 그 온일데이 남자친구 로이스에 대해서도 좀 로이스 맞죠? 로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왔었지. 근데 로이스는 이제 그녀가 네이비시 훈련에 참가하겠다고 하자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서 이해를 약간 못하는 나쁜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녀가 드웨이븐 의원에 의해서 고초를 겪게 되었을 때 중요한 단서를 캐치를 해서 도와주고 그녀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 그 레즈비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이제 온일 대위를 막 안아주면서 그때는 그냥 내가 보이는데 두고 지켜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온일은 누군가의 품에서 지켜지기만 하기에는 훨씬 독립적인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사랑하기로 그때부터 하죠. 솔직히 근데 레즈비언이어도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해요. 그거 이제 옛날이라서 그렇죠. 옛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성애가 아직 불법이고 미국에서도 97년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페미니즘이 약간 이런 거예요. 아까도 살짝 언급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이진 않아요. 너무 일상의 팽배해 있는 건데 보통 일반 사회에서 여성을 약자로 규정을 해요. 남자보다 확실히 힘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근데 여성이 만약 약자라면 여성도 약자, 노약자도 약자, 장애인도 약자, 애기도 약자 이러면은 세상에 그냥 보통 사람은 남자밖에 없는 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이 세상은. 그러네. 따지고 보면 약자랑 남자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네. 그래서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는 거는 너무너무 좀 포괄적이고 이상한 사회 그거인 것 같아요. 맞네. 그래서 여성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무겁지 않은데 들어준다거나 집이 코앞인데 위험하다고 데려다 준다거나 맞아. 이런 행위들이 어떤 여성에게는 되게 감옥 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배려해서 나온 행동이고 좋은 행동인 거는 변치 않지만 어떤 여성에 있어서는 그런 게 왜 나는 나를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무시하는 거지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도 항상 이제 예전에 여자친구 잠깐 사귀었을 때도 항상 바래다 줬었어요. 아니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거는 뭐 이제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뭐 아닌가 모르겠네. 더 같이 있고 싶고 뭐 더 사랑하고 이러니까. 반대로 아니 여자친구가 나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렇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그 이 세상의 남성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간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여성은 이 세상에 출연하는 자기의 상대 배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자신의 본인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세상에 막 이런 말들은 되게 많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줘야 돼. 맞아. 남자는 여자를 아껴줘야 돼. 근데 뭐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라는 말은 잘 없거든요. 그거부터가 아니, 실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도 저희한테 자식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야 어머니를 너희가 보호해주고 너희가 챙겨주고 지켜줘야 된다. 이걸 귀에 닳도록 그냥 세뇌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포인트를 말하고 싶어요. 그걸 다 없애야 되고 여성을 막 그냥 함부로 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치. 너무 좀 과하게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 맞아. 그 포인트를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왜 어때서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남성분들이 약간의 자꾸 여성을 타자화시키는 약간의 그런 행동 경향들이 그거가 완전히 종료가 되어야 남녀 평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에서 마지막 전투에서도 오닐이 실제적으로 활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군인들 이제 다 이제 상륙해가지고 어느 지점으로 우리가 돌파할까 할 때도 아마 이제 그 대위님 그 교관님이 이제 막 위기에 처했을 때 교관님은 분명히 이쪽으로 내려오실 것 같아. 그 접근을 이끌고 그거를 이제 오닐이 이제 알아내잖아요. 오닐이 없었으면 엉뚱한 곳에 갈 뻔해. 예, 저는 그 모습이 가장 그 바람직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중 기준에 대한 논란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중 기준이 좀 있다고 봐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이제 군대나 어떤 경찰에도 채용 과정에서 이중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 남성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같은 경찰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잡는 사람들이 다른 무게를 들고 거구의 남성을 제압하지 못하는 게 경찰의 임무냐, 경찰으로서 역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군대나 경찰이나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집단에서 더 이상 그 1차원적인 전쟁의 승리 아니면은 범죄자와의 승리 이런 단순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커지고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경찰 내에서도 그래요. 범죄자를 잡는 거구의 범죄자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늘 거구고 남성이고 칼을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만이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뭐 세금 탈루도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맞아. 어떤 개인정보 누출도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상의 범죄자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분명 잘하시는 게 있어요. 있죠. 네, 저도 그건 인정하고 직장 내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그 다른 채용 과정에서 어떤 체력적인 부분은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남녀 서로 좀 여성분들의 채용을 좀 늘리고 대신에 이제 안에서 각자의 뛰어난 능력을 부여받은 대로 역할을 소화해내는 게 그 조직으로서의 맞습니다. 합당한 결과물이고 맞아,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이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온일이 그 자기의 뛰어난 신체적 능력으로 그 뭐 적군들을 제압한 게 아니고 자기 정보에 대한 뛰어난 감각, 맞아. 지식으로 이루어낸 결과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이 어떤 그 남성이 여성과 동일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피지컬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걸 드러낸 게 아니고 군대 내에서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더 이상 남자의 성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군대가 결국 육탄정만 하는 조직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멍청한 얼마나 집단이 많은 아닙니다. 맞아. 그 역할들이 있어요. 사회인데. 그쵸.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상태로 각자 잘할 수 있는 거에 각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남녀 평등에다가 인간 평등한 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페미니즘을 이 군대의 여성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정말 맞아요. 많이 볼 수 있었던 맞습니다. 영화인 것 같아요. 그 교관이 그 마지막에 그래서 자기를 구해준 오니데이가 결국 자기를 구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교관이 막 엄청 잘 싸우는 스타일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그 실제 작전 투입해 보니까 얘도 별거 없더라고. 별거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를 오닐데이가 결국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다 예측을 해가지고 구해주죠. 그 구해준 오닐데이한테 이제 훈장도 주고 그러면서 책을 하나 선물을 하는데 책에 이런 명언이 나와 있죠. 맞아요. 자기 연민을 하는 동물은 없다. 얼어 죽어 가지에서 떨어지는 새들도 스스로를 동정하는 일은 없다. 아 진짜. 그러니까 영화에 리들리 스콧이 막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과하게 있어 보이는 자기적인 자기적이지만 있어 보이는 명대사네. 자기 연민을 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면 강아지가 그래요, 난 진짜. 너무 불쌍해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무 웃기잖아, 오직 그러면. 인간만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진짜. 근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명언을 계속 왜 쓸까? 잘 생각해보니까 이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감독이. 맞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어떤 뭐 사회를 살면서 여성으로서 뭐 크고 작은 일들에 부딪히겠지만 그런 거에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리들리 스콧의 그 마음이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진짜 아니 오늘도 수없이 그냥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왜 그렇게 안 하잖아. 이래서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제 그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을 어떻게든 돌파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필요한 이게 굳이 페미니즘 영화로 안 보더라도 한 개인의 성장 영화로 봐도 되게 괜찮은. 저도 그래서 용기를 갖고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가겠다. 그래서 영화 속에 그 해군 네이브실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남성 훈련병, 여성 훈련병, 교관, 간부까지 다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고 이게 또 가상 스토리라서 결국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끝났던 것 같아요. 훈훈해. 네. 저는 뭐 이렇게 이 정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결국 그 얘기 가짜 사나이 얘기도 좀 하고 블랙호크 다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요? 군대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럼 블랙호크 다운에서 해도 되겠네요. 그럴까요? 좀 미룰까 2부로? 시간이 좀 돼서 시간이 좀 오니까 그거는 이제 2부에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조금 말씀 더 있으시면? 나누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는 제가 마지막에 했던 진짜 페미니즘의 상을 잘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정말 좋았던 영화고 맞아요. 좀 앞으로도 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겠지만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선은 제가 아까 한 말이 제가 가장 결론 짓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가 솔직히 이게 97년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2020년에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과연 지금 이제 한국 군대의 여성이 이제 특전사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훈련하는 게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지금 어색하거나 뭐 시대에 안 맞지 않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오히려 이런 영화가 좀 더 많이 최근에 이제 87년생 김지영이란 소설이 나오고 그 소설을 영화한 82년생 아니에요? 7년생으로 죄송해요. 올라갔네. 82년생 김지영도 은근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나왔던 여성들이 주인공이었던 영화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남성들이 이제 좀 많이 반발하고 그 영화의 흥행이 잘 안 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우리나라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페미니즘 그런 쪽에서도 남성들이 좀 은근히 그런 반발이나 그런 근데 저는 그 많아서. 남성분들이 정말 뭐 여자가 싫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짜 페미니즘에 속아서 그런다고 그런 생각하기 것 때문에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뭐 좀 교육 같은 게 제일 좀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곳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 페미니즘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좋았네요. 네. 너무 그 얘기만 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영화적으로 되게 뭐 맞아요. 재밌게 잘 만드셨고 감독님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의외네. 한번 리들리 스콧 팬이신 분들은 한 한번, 번쯤 예, 봐도 추천해드릴 괜찮을 만한. 것 같아요. 연기도 다 너무 훌륭하고. 아니 리들리 스콧이 영화 자체 잘 만들어. 맞습니다. 저도 2시간 그거는 보면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하질 않아요. 재밌더라고 그냥. 쉽고 재밌게 잘 만드는 거. 오락 맞아요. 영화를 잘 만드는구나 이분은. 직설적으로 딱딱딱 잘 만드는 메시지 것 딱딱 주면서 같아요. 맞습니다. 화면이나 음악도 그냥 좋고 영화 자체 잘 만들어 사람이. 나 참. 네, 그러면은 G.I. 제인 얘기는 여기쯤에서 마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